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 5분, 팔런티어의 2분기 실적이 풀렸습니다.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이 1년 전보다 149% 늘었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은 93% 늘어난 19억 3,500만 달러. 그리고 아침 9시에 마감된 시간외 거래에서 이 주식은 144.45 달러, 정규 종가보다 15% 높은 자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숫자만 떼어놓고 보면 그냥 좋은 실적입니다. 이 종목의 올해를 아는 분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팔런티어는 실적 발표 전날까지 올해만 29% 가까이 빠져 있었습니다. 연초 177.75달러에서 125.65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였고, 같은 기간 나스닥 100을 담는 Q는 14%, S&P 500은 11% 올랐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동안 이 종목만 혼자 흘러내렸는데 정작 매출은 그 시간에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팔런티어가 정확히 뭘 파는 회사인지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팔런티어는 2003년에 세워진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본사는 마이애미, 직원은 4,429명, 대표 제품이 넷입니다. 첫째가 거텀입니다. 정보기관과 군이 쓰는 플랫폼으로 신호정보부터 현장 첩보까지 성격이 다 다른 데이터를 한 화면에 얹어 숨은 연결을 찾아내는 도구입니다. 분석관이 찾아낸 표적을 작전 인력에게 그대로 넘겨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까지가 이 제품의 범위입니다. 둘째가 파운드리입니다. 기업용으로 회사 안에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의 운영체제처럼 묶어 현업 담당자가 직접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쓰게 만듭니다. 셋째가 아폴로, 이 소프트웨어들을 어떤 환경에든 배포하고 업데이트하는 배관입니다. 그리고 최근 성장의 실질적 엔진이 넷째인 AIP,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AIP가 하는 일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이든 직접 돌리는 모델이든 상용 모델이든 가져다 붙일 수 있게 해주고 그 모델이 회사의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팔런티어가 반복해 쓰는 단어가 ontology입니다. 회사의 설비, 주문, 인력, 공정 같은 실제 대상과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소프트웨어 안에 그대로 모형으로 세워두는 것을 말합니다. 모델이 그 위에서 움직이니까 답변이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재고를 옮기고 일정을 바꾸는 실행으로 연결됩니다. 팔런티어의 판매 논리 전체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토큰을 파는 게 아니라 결과를 판다는 주장이죠.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봐야 합니다. 2025 회계연도 기준 매출 44억 7,500만 달러 가운데 정부 부문이 24억 200만 달러로 53.68%, 상업 부문이 20억 7,300만 달러로 46.32%였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정부에서 나오고 그 정부의 대부분이 미국 정부라는 뜻입니다. 이 편중이 오늘 실적의 힘이자 동시에 이 회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단일 위험입니다. 지역으로 쪼개면 이 성장의 정체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미국 매출은 최근 몇 년 사이 10억 달러대에서 30억 달러대로 올랐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영국은 2억 달러대에서 4억 달러대로 비교적 크게 늘었고, 미국과 영국을 뺀 나머지 전 세계는 6억 달러대에서 7억 달러대로 움직이는 데 그쳤습니다. 2025년 성장률도 미국에 견주면 확연히 완만했습니다. 인공지능 주권 수요가 전 세계에서 폭발했다는 서사와 미국이 크게 늘 때 나머지 세계는 소폭 성장에 그쳤다는 숫자는 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지금 팔런티어를 밀어올리는 건 세계적 현상이 아니라 미국 현상입니다. 이번 분기에도 전체 매출 19억 3,500만 달러 가운데 미국이 15억 7,300만 달러, 81%를 차지했습니다. 강세로 보면 미국 밖이 통째로 남은 활주로라는 뜻이고, 약세로 보면 이 회사의 성장이 미국 예산과 미국 기업 지출이라는 단일 축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후자 쪽 위험을 더 무겁게 봅니다. 새벽 5시 5분 보도자료가 풀렸습니다. 2분기 매출 19억 3,500만 달러, 1년 전 대비 93% 증가, 직전 분기 대비 19% 증가. 미국 전체 매출이 15억 7,300만 달러로 115% 증가. 그 안에서 미국 상업 부문이 7억 6,400만 달러로 149% 증가, 직전 분기 대비로도 28% 늘었습니다. 미국 정부 부문은 8억 900만 달러로 90% 증가. 회계 기준 순이익은 10억 6,200만 달러, 순이익률 55%. 주당 순이익은 회계 기준과 조정 기준이 똑같이 41센트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보고 있던 숫자는 주당 순이익 35센트 안팎, 매출 18억 1,228만 달러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6센트, 매출은 1억 2,300만 달러 위입니다. 비율로는 매출이 6% 상회입니다. 회계 기준 주당 순이익과 조정 주당 순이익이 둘 다 41센트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는 임직원에게 주는 주식 보상 때문에 이 둘이 보통 크게 벌어집니다. 회계 기준으로는 적자인데 조정 기준으로는 흑자인 회사도 흔하고요. 팔런티어는 주당 이익단에서 그 격차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익의 질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었다는 뜻이고, 뒤에서 할 밸류에이션 계산도 이번 분기 이익 기준으로는 어느 쪽을 쓰든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매출 추이를 보면 오늘의 93%가 무슨 뜻인지 잡힙니다.
2025년 2분기 10억 370만, 3분기 11억 8110만, 4분기 14억 680만, 올해 1분기 16억 3260만, 2분기 19억 3500만 달러스. 직전 분기 대비로 환산하면 17.7%, 19.1%, 16.1%, 18.6%입니다. 네 번의 분기 성장률이 모두 16에서 19%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대비 93%라는 숫자는 이 분기 복리가 4번 쌓여서 나온 결과이지 이번 분기에 갑자기 무언가가 터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진짜로 봐야 할 건 분기당 16에서 19%라는 복리가 언제 꺾이느냐입니다. 비트 자체도 이 회사에서는 뉴스가 아닙니다. 최근 실적 이력을 펼쳐보면 여러 분기 연속 주당 순이익과 매출을 모두 넘겨왔습니다. 서프라이즈 폭도 시장 눈높이를 꾸준히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발표 전 옵션 시장이 10% 초반 변동폭을 미리 매겨두고 있었던 것도 비트 여부가 아니라 그 다음 줄에 걸린 판돈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줄이 가이던스였습니다. 팔런티어는 올해 전체 매출 전망을 기존 76억 5천만에서 76억 6천만 달러스 구간에서 81억 5천만에서 81억 6천만 달러스로 올렸습니다. 연간 성장률로는 82%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1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미국 상업 부문만 따로 떼서는 34억 2,400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제시했고 성장률로는 134%입니다. 조정 잉여 현금 흐름 전망은 45억에서 47억 달러스, 조정 영업이익 전망은 48억 8,900만에서 48억 9,700만 달러스. 회계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올해 남은 모든 분기에서 흑자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가이던스가 실제로 무엇을 전제하는지는 역산해보면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1분기 16억 3,260만에 2분기 19억 3,500만을 더해 35억 6,760만 달러입니다. 연간 81억 5천만 달러를 맞추려면 하반기에 45억 8,2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3분기와 4분기가 같은 속도로 커진다고 놓고 풀면 분기당 12% 남짓이면 닿는 숫자입니다. 방금 본 지난 5분기 복리가 16에서 19%였으니 회사는 자기 페이스보다 느린 속도를 깔고 연간 숫자를 제시한 겁니다. 지금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연간 매출은 84억 달러스 부근까지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뷰로는 이 가이던스는 여유를 두고 깔린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뷰는 뷰일 뿐이고 틀리면 다음 분기에 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계산을 미국 상업 부문에만 적용하면 여유가 사라집니다. 2분기 미국 상업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28% 늘어 7억 6,400만 달러가 됐으니 1분기는 6억 달러스 언저리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반기를 합치면 13억 6천만 달러스 안팎입니다. 연간 34억 2,400만 달러를 넘기려면 하반기에 20억 6천만 달러스 이상이 필요하고 이건 하반기에도 분기당 22% 안팎으로 계속 붙어야 닿는 숫자입니다. 전체 매출 가이던스는 느슨하게, 미국 상업 가이던스는 빡빡하게 깔았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어느 숫자에 자신이 있는지를 가이던스 구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외 가격이 그 무게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보도자료가 풀리고 몇 분 만에 주가는 시간 외에서 8%대로 뛰었고 컨퍼런스 콜을 거치며 상승폭을 13%대까지 넓혔습니다. 그 뒤로도 물러서지 않고 시간 외 마감 직전 고점 140.74 달러를 찍은 뒤 144.45 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도자료에 적힌 실적 숫자만으로 8%가 붙었고 나머지 7%포인트는 컨퍼런스 콜과 그 이후 거래에서 붙었습니다. 참고로 옵션 시장이 발표 전에 매겨둔 예상 변동폭은 10에서 12% 수준이었습니다. 최종 실현된 시간 외 변동이 15%입니다. 실현된 변동이 파생 시장이 깔아둔 폭을 오히려 넘어섰습니다. 미국 상업 부문의 고객 수는 35%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업 매출은 149% 늘었습니다. 이 두 숫자의 간격이 성장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새 고객을 긁어모아 만든 성장이라기보다 이미 들어와 있던 고객이 쓰는 돈을 키운 확장이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같은 콜에서 순매출 유지율이 157%로 제시됐습니다. 1년 전에 있던 고객들이 올해 1.57배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상업 부문의 잔여 계약 금액, 그러니까 계약은 맺었지만 아직 매출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은 62억 3,8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 이 조합은 드문 그림입니다. 보통은 고객 수가 완만하게 늘고 고객당 매출이 조금씩 붙어서 성장률이 만들어집니다. 팔런티어는 고객 수 증가율의 4배 넘는 매출 증가율을 만들었습니다. AIP를 시범으로 몇 개 부서에 넣어본 회사들이 그 범위를 회사 전체로 넓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성장은 신규 영업으로 만든 성장보다 다음 분기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고객이 다음 부서로 넓히는 건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보다 마찰이 적으니까요. 2분기 조정 영업이익은 11억 9,400만 달러스, 마진으로 62%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 기준 영업이익률은 4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마진이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보다 팔런티어의 조정 영업이익률이 이번 분기에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률은 93%였습니다. 이 마진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닙니다. 연도별 회계기준 영업이익률을 늘어놓으면 2023년 5.4%, 2024년 10.8%, 2025년 31.6%입니다. 2년 사이 6배 가까이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2억 2,500만 달러에서 44억 7,500만 달러로 갔고 2025년 매출 성장률은 56.2%였습니다. 매출이 2배가 되는 동안 영업이익률이 6배 가까이 됐다는 건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그만큼 따라 늘지 않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 구조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자본 지출입니다. 2025년 팔런티어의 자본 지출은 매출 44억 7,500만 달러에 견주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들어온 현금이 거의 깎이지 않고 그대로 잉여 현금 흐름으로 남습니다. 이 대목이 지금 인공지능판에서 팔런티어가 서 있는 자리를 설명합니다. 지난 1년 내내 시장을 눌러온 논쟁이 인공지능 자본 지출을 언제 회수하느냐였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를 사들이는 쪽은 현금이 먼저 나가고 매출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팔런티어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남의 컴퓨터 위에 얹혀서 소프트웨어만 팔기 때문에 매출이 2배로 늘어도 새로 지어야 할 건물이 없습니다. 올해 가이던스가 이 구조를 그대로 확인해줍니다. 조정 영업이익 전망이 48억 8,900만에서 48억 9,700만 달러인데 조정 잉여 현금 흐름 전망이 45억에서 47억 달러입니다. 조정 기준 영업이익의 90% 넘는 금액이 현금으로 그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란 한 단어로 묶이는 종목들 사이에서도 현금 구조는 이렇게 다릅니다. 재무 상태는 부채가 사실상 없습니다. 총 부채가 2억 달러 남짓인데 분기 말 기준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 미국 국채를 합치면 92억 달러입니다. 압도적인 순현금 상태이고 부채 비율은 0.03입니다. 성장이 꺾여도 자본 구조 때문에 무너질 회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업 얘기입니다. 이제 가격입니다. 발표 직전 스냅샷을 기준으로 팔런티어의 시가총액은 3,012억 달러, 원화로 약 437조 원이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130배 대, 주가 매출 비율은 55배 수준. 동종 소프트웨어 업체 평균과 비교하면 주가 수익 비율 프리미엄이 265%로 계산됩니다. 이 종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 지적해온 자리가 정확히 여기입니다. 발표 전에 티커로는 매출 기준 약 61배, 선행이익 기준 약 105배라는 부담을 짚었고 그만큼 실적에 걸린 기대치가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이 배수를 바꿔놨습니다. 발표 직전 기준으로 최근 4분기 주당 순이익은 16센트, 21센트, 25센트, 33센트를 더해 95센트였습니다. 정규장 종가 125.65 달러를 이 값으로 나누면 최근 12개월 이익 기준 132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번 분기 41센트가 들어가면 21센트, 25센트, 33센트, 41센트를 더해 1달러 20센트가 되고 시간 외 마감가 144.45 달러를 대입하면 120.4배입니다. 주가가 15% 올랐는데도 배수는 132배에서 120.4배로 내려온 겁니다. 분자인 가격보다 분모인 이익이 더 빠르게 커졌기 때문이고 고성장 고배수 종목이 가격 부담을 스스로 해소하는 방식이 정확히 이 모양입니다. 다만 같은 얘기를 매출 기준으로 하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매출 배수는 이익 배수처럼 빠르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6.5% 남짓 올라가는 동안 주가가 15% 뛰었으니 매출 한 단위에 매겨진 값은 오히려 비싸졌습니다. 앞서 말한 선행이익 105배도 가이던스 상향을 반영하기 전 컨센서스로 계산된 숫자라 앞으로 내려올 여지가 있지만 그 계산을 마친 뒤에도 이 종목이 동종업계에서 가장 비싼 축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피어를 옆에 세워보겠습니다. 회계기준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세일스포스가 20배 대이고 그나마 비싼 서비스노우가 70배 안팎입니다. 팔런티어는 100배가 넘습니다. 성장률은 반대 방향입니다. 피어들의 매출 성장률이 대체로 10에서 20%대에 머무는 동안 팔런티어는 지난해 50%대 성장에 이어 올해 가이던스로는 82%를 예고했습니다. 동종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80%대로 피어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 종목이 비싸다는 비판은 성장률이나 마진이 아니라 배수를 향합니다. 성장률이 3배를 넘는데 배수도 3배 안팎으로 붙어 있다는 것, 그 갭을 몇 년치 성장으로 메울 수 있느냐가 논쟁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 종목이 29% 빠진 이유도 봐야 합니다. 6월 말 시점의 시장 진단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무제한으로 돈을 쏟던 국면이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더 이상 비용을 따지지 않고 인공지능에 돈을 던지지는 않는다는 진단이었고 그 지출 규율이 팔런티어에도 똑같이 적용되면 이 회사의 해자도 시험대에 오른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번 분기 숫자는 그 논쟁에 대한 답으로 읽힙니다. 지출 규율이 강해진 국면에서 기존 고객이 1년 전에 1.57배를 썼고 미국 상업 매출이 149% 늘었으니까요. 이 회사를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최고 경영자 알렉스 카프입니다. 이 양반은 실적 콜이든 방송이든 회사 얘기만 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보도자료도 그렇습니다. Demand for AI sovereignty has now been unleashed, and Palantir is the only company that has demonstrated it can transform tokens into actual economic value. 인공지능 주권에 대한 수요가 풀려버렸고 토큰을 실제 경제적 가치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회사는 팔란티어뿐이란 문장입니다. 실적 보도자료 첫 줄에 경쟁사 저격을 얻는 회사는 흔치 않습니다. 전력을 보면 이게 즉흥이 아닙니다. 카프는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인공지능 업계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요지는 고객사의 경쟁 우위가 미래 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당일에도 방송 인터뷰에서 프론티어 인공지능 연구소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카프의 저 공격은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판매 논거 그 자체입니다. 기업이 자기 데이터를 지키지 않으면 모델 제작사의 사업을 뺏긴다는 논리가 성립해야 데이터를 회사 울타리 안에 가둔 채 모델을 돌려주는 팔런티어의 제품이 팔립니다. 본인 지갑이 걸린 쪽으로 말하고 있고 이번 분기 숫자가 그 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저는 이걸 흠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말을 업계 진단으로 받아들일지 영업 멘트로 받아들일지는 구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공식화됐고 그 협업이 내세우는 그림은 기관이 자체 인프라스트럭처 안에서 모델을 돌리는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관이 자기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모델을 돌리고 자기 데이터로 학습시키고 그 결과물인 모델을 그대로 소유한다는 구조입니다. 외부와 분리된 환경에서 모델을 돌리게 만드는 이 조합이 카프가 말하는 주권 인공지능의 실물입니다. 엔비디아와는 경쟁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정부에서 나옵니다. 미국 정부 매출이 이번 분기에도 90% 늘었으니 지금은 순풍입니다. 국방과 정보 예산 그리고 데이터 주권 규제 흐름이 이 회사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산과 정책이 방향을 틀면 그만큼의 역풍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기업 고객이 계약을 줄이는 것과 정부 예산 항목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규모가 다릅니다. 월가도 아직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발표 직전 기준으로 매수와 중립 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려 있었고 매도 의견도 몇 곳 붙어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도 최저와 최고 사이가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3천억 달러가 넘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매도 의견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흔한 그림이 아니고 목표 주가 범위가 넓게 벌어져 있다는 건 애널리스트들끼리도 이 회사를 어떤 종류의 자산으로 볼지 합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와중에 방향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6월 16일 wolf 리서치가 이 종목을 언더퍼폼에서 피어퍼폼으로 올렸고 7월 2일에는 DA 데이비슨이 중립에서 매수로 올렸습니다.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던 구간에 하향이 아니라 상향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팔런티어의 베타는 1.563입니다. 지수가 1% 움직일 때 이 종목은 평균적으로 1.5% 넘게 움직여왔다는 뜻이고 나스닥 100 안에서 이런 고베타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지수의 변동을 키우는 쪽으로 기여합니다. 오늘 밤 이 종목이 어느 자리에서 열리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진영에 붙는 프리미엄이 유지되느냐 깎이느냐는 3배 나스닥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본 지출 없이 이익이 현금으로 떨어지는 소프트웨어 쪽에 돈이 붙는다면 그건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에서 회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종목군에 시장이 닷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늘 의견이 갈립니다. 성장률이 이 정도면 배수는 시간이 해결한다는 쪽과 배수가 이 정도면 성장률이 한 분기만 삐끗해도 반토막이라는 쪽이 몇 년째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제 TQQQ 연구소 판정으로 닫겠습니다. 이 판정은 제 주관적인 관점일 뿐이고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 TQQQ 연구소 판정은 실적이 가격을 앞선다입니다. 근거는 셋입니다. 첫째, 최근 12개월 이익 기준 배수가 발표 직전 132배에서 시감의 마감가를 반영해도 120배 안팎으로 내려왔습니다. 15% 급등하고도 배수가 압축된 겁니다. 둘째, 성장이 순매출 유지율 157%라는 기존 고객 확장에 크게 기대고 있고 분기당 16에서 19%라는 복리가 4분기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연간 전체 매출 가이던스는 그 복리보다 느린 12% 안팎을 전제해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성장의 엔진인 미국 상업 부문은 하반기에도 분기당 22% 안팎을 유지해야 닿는 수준이라 이쪽에는 여유가 없고 그래서 판정의 성패도 결국 이 숫자에 걸려 있습니다. 실적 궤적과 가격 궤적이 올해 내내 반대로 갔고 시간의 15%로는 그 간격이 다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 판정이 뒤집히는 조건은 이겁니다.
다음 분기에 미국 상업 부문의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이번 28%에서 22% 아래로 내려오거나 순매출 유지율이 157%에서 130% 밑으로 떨어지면 판정을 접겠습니다. 22%는 회사가 스스로 제시한 미국 상업 연간 가이던스를 맞추는 데 필요한 최소 속도이고 22% 아래로 내려온다는 건 방금 올린 가이던스를 지키기가 그만큼 빠듯해진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다음 분기 실적에서 이 두 숫자부터 찾아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 다른 종목들의 분석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